왜 의처증이 사랑이 아니냐? 가까운 누군가가 좀 떠올랐거든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까?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병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WLK 채널의 지호 PD입니다. WLK 채널의 상담사 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만인 거죠? 네, 그럼요. 네네, 네. 이틀 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오늘 저는 그때는 없던 뭐, 안경이 지금 저는- 생긴 거군요. 네. 근데 이 안경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그러니까 안경을 좀 몇 개 더 사볼까? 뭐 이렇게 다채로운 건 좋습니다. 이제 편집할 때 이렇게 계속 선생님 얼굴 제가 보고 있잖아요. 네,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호통을 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상담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꼭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상담사의 자격이 없죠. 상담사를 만약에 상담을 하러 가셨는데 상담사가 막 호통을 쳐요? 그러면 꺼져라고 얘기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제 방송이니까 방송. 네. 또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방송이니까 상담사를 벗고 인간 치아로서 이렇게 호통을 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꺼버리세요. 구독도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네. 네. 오늘도- 사연 주세요. 네, 여성분 사연입니다.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7년 되었고 아이가 있습니다. 제 고민은 남편의 의처증입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의처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몇 년 후부터 남편은 점점 불안해하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넘어 지나친 관심으로 표현되더니 점차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 늦을 때마다 어디에서 뭘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면 꼭 사무실로 전화를 하죠.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방문할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전화통화나 메시지도 남편의 감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 휴대전화와 SNS 계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제가 남자와 대화라도 나누면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업무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요. 처음엔 저도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주변을 단절하고 살았지만 남편의 의처증이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어서 이젠 정말 힘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가족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계속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의심이 병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본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대화조차 두렵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이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네요. 좀 답답하네요, 정말. 사실 저는 이 사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가까운 누군가가 좀 떠올랐거든요. 사실 설마 안 해?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안의 분위기를 제가 잘 알죠. 너무 힘드시겠네요, 진짜. 다시 밝게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PD님이나 저나 이 사연을 듣고 또 PD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의처증, 의부증은 단순히 내 배우자가 이런 성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처증, 의부증은요, 여러분, 가정폭력입니다. 이거는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는 거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가정폭력이에요. 근데 외형의 폭력성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폭력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특징은 꼭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미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까?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나 보다 음. 라고 힘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의처증, 의부증은 가정폭력입니다. 왜 의처증이 사랑이 아니냐? 네. 제가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랑 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는 사실 얼마간의 질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과 의처증, 뭐 의부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딱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자, 피디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뭐 1차적으로는 잘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싶어요? 불행한 걸 보고 싶어요? 행복한 걸 보고 싶죠.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은 받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나를 이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하신 사랑이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연애 뭐 그런 감정에서는 사실 소유욕도 사랑의 일종으로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지 피디님? 뭐 어떻게 알았지? 내 다음 할 얘기를? 그런가요? 네. 뇌가 지금 점점 동기화되고 하지 마. 끊어. 소유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 감정이잖아요. 네.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욕과 사랑은 왜 다르냐면 네.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면 그거는 소유욕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규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피규어야. 그럼 내가 사랑하니까 그걸 갖고 싶을 수 있어요. 네. 그걸 가져도 돼. 근데 상대가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이면 거기서부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소유욕은. 왜냐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독립된 개체란 말이죠. 네.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전제에서부터 사랑과 소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처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행동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걱정 안 하려고 내가 마음 편하려고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상대를 생각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든 행동도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의문이 한 가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이해가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에는 저는 어쨌거나 그 소유욕을 아예 지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아니요, 저는 아예 생각해요.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걸 짚어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소유욕부터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막 억지로 막 하니까 확 그 마음을 접으셨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소유욕이 좀 있는 게 그것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 그럴 있을 수 수 있죠. 있잖아요. 네. 나는 내가 소유하는 게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존중해요. 저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세요.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시면 돼요. 그래야 둘 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둘 다 행복한 거. 그렇죠. 서로 결이 맞는. 그럼요. 네, 그런 네. 건가 그래서 되겠네요. 우린 이게 사랑이야. 나 구속해줘서 너무 좋아. 나 좀 더 꽉 잡아줘. 라고 하시는 분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유욕을 보여줘야 만족하는가는 개인차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과해. 이게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딱 그런 온도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PD님 지금 하신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네. 내가 소유욕을 보여주는 어떤 기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친구들하고 오늘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나갔어요. 네. 부인 안 보고 있죠? 제가 그렇게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너는 집 생각이 안 나냐? 친구만 만나러 나가면 어떻게 집에 전화 한 번을 안 하냐? 네, 그러시거든요, 우리 부인님께서. 네. 그리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별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말이 먹히나요? 아니죠.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사랑은 일정 정도 표현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죠. 관심이고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약간의 합니다. 구속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맞춰주면 되는 거고. 네, 네. 그 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다음에 술 먹으러 가면 또는 친구를 만나면 전화할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가정폭력까지는 아니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기까지는 사랑인 거죠. 받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가정폭력이 규정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죠. 네, 그게 의처증이 되느냐 아니면 부인을 사랑하느냐도 사랑한다고 느끼느냐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수위까지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병이다. 아, 정답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정답이죠. 난 뺏길 것 같은데 언젠가 이쪽으로 오실 것 같은데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디 감히 제가 숟가락을 얻겠습니까 지금? 감히까지는 아닌데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싹이 벌써 보여. 저는 아닙니다. 상담사의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칭찬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뭐야 저런 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합니다. 이분은 지금 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드시다고 하시고 아이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이혼을 불사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한번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가 이미 없죠. 다 해봤는데 안 먹히는 분일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처방술을 써야 됩니다. 이제 내담자께 드리면 내담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진짜로 이혼하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근데 이혼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혼까지 가기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점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게 뭐 이혼 조정이든 정말 브레이크를 내가 걸 수 있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그 시점 되게 많아요. 그때 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끝까지 가다가 겁이 나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제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셔도 돼요.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이혼만 하지 말자. 어차피 그러셔서 다시 돌아가는 현실이나 지금 현실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아요? 먹힐지? 네. 그리고 대부분은 먹힙니다. 정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인 분들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되게 극단적인 상황만 좀 가정해 볼게요. 네. 망상 장애 때문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상 그럴 수도 장애로 있죠. 인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편분이 이제 그런 망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얘기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사실은 남자분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되게 폭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처법이라고 할까요?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아니죠.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그 상황 자체를 상상하면서 지금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가정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죠. 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방법을 써 보셔야 합니다라고 드려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한테 오는 어떤 사고를 미연에 알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라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고를 당하는 거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하는 거하고의 리액션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많이 다르죠. 꼭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의 성향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신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제발 세상의 모든 부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운 내세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절대 안 변한다. 음. 저 이 말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 변합니다. A라는 방법이 안 먹히면 B라는 방법을 쓰면 되고 음. 그게 안 먹히면 C를 쓰면 돼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운 내시고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꼭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구독. 네. 구독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